네,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이란 대사관의 모습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이 해외 대사관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번 공습으로 7명이 사망했는데요. 자, 이란은 징벌하겠다면서 보복을 예고했고요. 자, 이스라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내 정유주들은 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유가 어떻게 움직일지 요소들부터 제가 국내 정유사들이 처한 상황들까지 취재한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쩌면 올해 가장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증시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유가가 지금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요 문제 때문인지 공급 문제 때문인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제대로? 네, 사실 뭐 이래서 오릅니다라고 할 만한 이유들이 거의 다 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먼저 이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지금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2분기까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사우디아라비아 100만 배럴 이런 수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총 하루에 220만 배럴이거든요. 네.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8억 배럴, 우리나라의 연간 수입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로 많은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 미국이 상업용 원유 재고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거의 320만 배럴 적혀 있는데 저기 전주보다 저만큼 올랐다라는 겁니다. 재고가 오히려 늘었다. 네네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어느 정도 억제는 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지금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개입된다면 유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이 부분은 짚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경기가 아직 탄탄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유가 뭐 1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 월가에서 요즘 많이 보이던데 네. 실제 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꾸준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00달러까지 찍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변수가 나타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먼저 100달러에 대한 목표를 두고 유가를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무리함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지금 현재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오펙 플러스와 또 중동 정세 문제로 해서 공급도 또 수요도 이 환경에서 유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더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해 본다라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유가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뭐 물론 이제 감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변동도 되지만 결국에는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물가 또 고유가의 분위기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경기 지표 호조 또 경제 지속에 대한 견조함을 확인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유가 에너지에 대한 가격도 또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세도 상당히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중동발 긴장감이 상당히 변수 트리거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좀 방향성을 본다라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기자, 오늘 S-오일 굉장히 주가가 강세던데 지금 이런 유가 상승이 S-오일 실적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칩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제가 앞서서 좀 중동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자, 일단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금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이 생산 설비가 거의 680만 배럴 정도 지금 휘발유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손상이 됐고 그리고 또 러시아도 이 휘발유 수출을 6개월간 금지하는 게 아무래도 S-오일 실적에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자, 그럼 유가 상승이 어떻게 긍정적이냐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S-오일이 들고 있는 재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재고들의 가치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추정치를 준비했는데 정유 부분에서 지금 3,800억 원 정도 지금 이익이 난다고 적혀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작년에는 거의 2천억 원 정도 손해를 봤었는데 지금 들고 있던 기름이 비싸지니까 저만큼 호조가 났다라고 실적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재고가 늘어나다는 거는 거의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 집값이 오르면 물론 재산 늘어나고 기분 좋지만 당장 지갑에 현금이 들어오는 건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금의 흐름이 중요한데 바로 이게 정제 마진이라는 겁니다. 이 정제 마진이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S-오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유 산업이 또 뭐 사이클 산업이기도 한데 이번에 또 업사이클이 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여름이랑 겨울을 이 성수기라고 보거든요. 이 여름은 보통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이 차를 말 그대로 많이 타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휘발유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거고, 자, 겨울에는 또 아시겠지만 난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등유를 많이 판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크게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정제 설비를 이 여름이랑 겨울에 연료를 다른 걸 쓰는데 이 여름에는 연료가 값이 비싸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이 과정에서 마진도 같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S-오일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이 여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유주 투자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시고 어떤 종목을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유가 상승 배경에서 정유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대외적 변수가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실적주를 봐야 되는 시즌이다. 그러면은 정유주들에 대한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정유주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입니까? 실적주? 저는 S-오일입니다. S-오일. 네. 단연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네. 뭐 정제 마진에 대한 혜택은 모든 기업들이 또 동일할 거고, 그리고 또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유가가 낮았을 때 구입했었던 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거, 네. 원유 재고 평가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유주에 대한 움직임 좋은데 여기서 조금 더 연결고리를 찾아가 본다면은 S-오일은 또 2대 주주에 또 아람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연결고리에 대한 또 혜택이 있어서 정제 마진에 대한 수혜주로서 항상 S-오일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결론은요, 정 기자? 네, 오늘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치솟는 유가, 불붙은 주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